2026년 4월 10일 박동창의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원인도 모른 채 급증하는 당뇨병, 맨발 걷기와 접지가 답이다. 가로 2025년 9월 21일자 아침 편지 앵콜입니다.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4회의 아침 편지에서 당뇨병의 인상적 사례들, 스러시 접지는 당뇨병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 스티븐 시나트라의 논문과 임상 사례들을 올렸는 바, 이제는 그동안 제가 통찰한 당뇨병의 원인과 대책을 아래와 같이 결론으로 정리하여 밝힙니다. 국제당뇨병연맹의 통계를 보면 2023년 현재 전 세계 5억 4천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인구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4억 1,900만 명이었으니 그에 대비 4년간 무려 28.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이야말로 우리 국민 누구든 위협받을 수 있는 질병임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뇨병의 의의와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냉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정보에 의하면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이고,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며,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외의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2형 당뇨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탓에 당뇨병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혈당량이 높은 것을 당뇨로 알고 있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치부하고 있지만, 그 합병증은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보면 합병증은 혈당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을 가진 눈, 신장, 신경 등에 먼저 혈관 손상이 발생하여 실명 원인 1위인 당뇨 망막병증이 발병하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 그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관련하여 저는 당뇨병의 원인을 현대인들이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사는 생활을 일상화하면서 땀과의 접지 차단에 따른 전자의 고갈 현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통찰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제1형 당뇨는 췌장의 중앙에 위치한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 세포가 자가 면역 반응으로 파괴되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아니하거나 그 분비가 부족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관련하여 기존 학계에서는 유전적 돌연변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가로 생화학백과 가로 저자는 땅과의 접지 차단에 따른 전자의 고갈 현상이 지속되며 면역계가 정신을 잃으면서 소위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 수지상세포의 T림프구, B림프구로 인해 생성된 항체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항원으로 인식 공격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베타세포를 파괴하면서 인슐린 생성이 중단되고 최종적으로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 그 해법은 명확해집니다. 즉 맨발로 걷고 땅과의 접지를 계속하면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이 치유되듯이 위 베타세포의 파괴라는 자가 면역 기전의 이상 현상도 정상으로 복원되고 따라서 제1형 당뇨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강릉의 토종님이 지난 1년간 매일 아침마다 바닷가 맨발을 1시간 이상 하신 이후 최근 인슐린 주입기를 떼고 며칠간 혈당 체크를 한 결과를 사진과 함께 올리셨고, 인슐린 주입기를 떼고 나서도 계속 정상 혈당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베타세포가 재생되어 인슐린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초의 제1형 당뇨 치유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한 제1형 당뇨의 치유 사례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고요. 한편 제2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만 그 인슐린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속으로 밀어 넣어줘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 몸이 인슐린이 주는 자극에 매우 둔감해져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그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경우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충분히 밀어넣지를 못하여 발병하는 당뇨병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유전적인 이유와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가로 네이버 건강백과 가로 저자는 이 역시 현대인들이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살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었고 그에 따른 전자의 고갈로 인슐린이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여는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밀어넣지 못하고 따라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제2형 당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맨발로 걷고 땅과의 접지를 회복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추어지면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으로 복원하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저자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회원들 중 맨발로 걸어 공복 혈당량이 심지어 500이나 460까지 올라갔던 사람들도 매일 맨발로 2달 정도 흙길이나 항토길을 걸어 100 이하의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왔고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공복 혈당량들이 정상으로 회귀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3년 7월 방영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맨발로 한 달을 걸은 3사람이 모두 다 당화혈색소가 낮아진 사실로도 입증되었음이 그를 증거합니다. 이의 원인도 모른 채 급증하고 있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의 근원적 치유책으로 맨발 걷기와 접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그를 실천하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아무런 리스크도 없고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오로지 맨발 걷기와 접지로 급증하는 당뇨병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맨발 건강 팁을 유튜브에 박동창의 맨발 건강 팁 3. 당뇨병 치유 맨발 걷기와 접지가 답이다로 올려놓았사오니 많이들 경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